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의사가요, 아기를 건네주면서 앞으로 이 아기는 평생의 3분의 1을 죽은 듯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깜짝 놀라시겠죠? 게다가 그 죽은 듯한 시간에는요, 혼수 상태에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일 거고요. 그리고 몸은 속박당한 듯 움직일 수 없지만 마음속에는 때때로 놀랍고 기이한 환각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이면 그야말로 와, 이건 뭐 이 아기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기이한 운명을 타고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건 인간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가 죽은 듯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게 바로 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에게는 매우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럼 다르게 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잠을 잘 때 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때 꿈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구글 산하기관 연구센터의 수면과학자로도 일하고 있는 매슈 워커의 책입니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상당히 두꺼운 이른바 벽돌책이죠. 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두 유형을 가르는 기준으로 눈 운동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잠자는 동안 우리는 모든 근육과 신경의 연결이 끊겨서요, 움직일 수 없죠. 유일하게 그런데 눈만은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 잠은요, 그 눈 운동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요. 영어로는 Rapid Eye Movement라고 합니다. 그 앞자만 읽다면 이게 REM이 되거든요. 그래서 렘 수면이라고 하고요. 반대는 눈 운동이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아서 Non-Rapid Eye Movement, 그러니까 비렘 수면, NREM 수면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정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수면에 들어가면 비렘 수면이 먼저 시작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는 회상을 하게 돼요. 이 단계에서는 정보를 저장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렘 수면 단계에서는 이 정보들을 통합을 해요. 과거의 경험과 연계 짓고 통찰과 문제 해결력을 발휘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인간은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고 저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을 하거나 또는 의미 있는 꿈 같은 경우에는 렘 수면 단계에서 나오는데요. 잠을 잘 때 우리가 마비된 듯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꿈 때문이에요. 꿈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우리 머릿속에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만약 꿈속의 내용에 따라 근육이 움직인다면 자면서 다양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구적인 뇌의 동작 명령이 실현되지 못하게 자는 동안에는 뇌와 근육의 연결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뇌는 각성을 했는데 생리적 반응이 그에 따르지 못해서 시각이나 청각 같은 감각은 느껴지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를 가위 눌렸다라고 하는데요. 과학적 용어는 수면마비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설명을 찾지 못했던 예전 시대에는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귀신이나 외계인과 연결시키기도 했죠. 그러면 인간은 왜 꿈을 꾸는 것일까요? 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MRI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의 연구는 뇌파를 통해서 실험 대상자가 어떤 꿈을 꾸는지 파악할 정도까지 와 있다고 하죠. 반대로 말하면 이 기기를 사용하지 못할 때는요, 사실 꿈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 같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물론 프로이트가 꿈을 신의 뜻에서 인간의 뇌의 작용이라는 과학의 차원으로 가져온 공로는 큽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다 틀렸다고 하죠. 일단 꿈을 왜곡이나 위장된 욕망으로 치부하는 것부터 말이죠. 꿈의 중요한 기능은요, 우리의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함양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입니다. 꿈이 우리의 경험을 얼마나 재현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는데요. 내용적 재현은요, 1에서 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마감에 쫓겼다 라고 해서 꿈에 마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겪었던 정서, 그러니까 쫓겼다는 정서 있잖아요. 이게 재현될 확률은 35에서 55%라는 거예요. 꿈에서는 개에게 쫓긴다 하는 식으로 이 쫓겼을 때 느끼는 긴박감의 정서가 재현된다는 것이죠.
꿈의 역할은요, 특히 자신이 겪었던 부정적인 감정을 꿈에서 재현함으로써 그 감정을 극복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 화가 나는 일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 화가 풀리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꿈은요, 우리가 아는 지식을 비논리적으로 결합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던 문제에 창의적인 해결책을 주기도 합니다. 자고 나서 생각하면 어렵던 문제가 풀리는 경험은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 책에서는요, 아침형 인간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부터 잠의 역할,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 할 일 등 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지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잠을 잘 다루고 활용한다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굉장히 행복하게 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매슈 워커의 책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였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무언가를 한다는 말인데요, 이런 말은 잠은 무용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책을 막상 보니까 잠 역시 다 기능이 있고 게다가 그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세상에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이렇게 우리의 무지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는 것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